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췌장염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특별히 와서 이제 한 20분 정도에 끊어서 설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려고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렸구나. 이게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췌장에서 질병은 발생했지만 출발점은 췌장에서 먼저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거는 한 장기가 고장이 나면 연쇄적 합병증을 일으키는 구조로 이렇게 증세가 악화되기 때문에 한 증세만 끊어서 치료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되면 몸 전체 병이 나야지 특정 한 부분만 치료한다. 이거는 제 생리학을 기준하면은 이게 답을 찾을 수 없는 답이기도 해요. 그게 먼저 췌장염이라고 하는 병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인터넷 네이버에서 나온 내용을 캡처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췌장염이란 소화기관이면서 내부 기관인 췌장 위지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며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진다. 급성 췌장염인 경우 췌장의 구조나 기능이 완전히 회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만성 췌장염은 췌장의 구조와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다. 췌장염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나 외상, 담석에 의한 췌장근 폐쇄에 의해서 유발되며 췌장의 염증은 췌장의 소화 요소가 췌장 주위 조직 속으로 유리되면서 발생한다. 유리된 췌장의 효소는 췌장의 주변 조직을 파괴하며 부종과 출혈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감염이나 출혈, 농의 형성, 그러니까 고름이 생기고 췌장의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급성 췌장염은 배와 등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 누워있을 때 이런 통증이 유발되거나 심해지고 등을 구부리거나 앉으면 완화된다. 또한 미열과 구역감, 구토, 혈압 상승을 동반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쇼크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만성 췌장염은 이와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상당수 췌장세포가 파괴되어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췌장의 내분기 세포가 파괴되면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어 당뇨가 유발되기도 한다. 췌장염의 진단은 아밀라제, 나파제, 소화효소 수치를 포함한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췌장염은 일반적인 치료는 통증의 조절, 급식을 통한 췌장 효소 분비 억제, 감염과 쇼크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만성 위장염의 경우 특별한 식이요법과 소화제 복용 그리고 금주가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이제 이게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처음 접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탁 접하면 머릿속에 이게 탁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의학을 기준하면 눈으로 보는 건 이 증세가 다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외형상 나타나는 거는 지금 이 시각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췌장염이 생리이치적으로 제1원대고 하면 췌장염이 췌장에서 발생을 했지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췌장염은 인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다. 이게 생리이치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고지혈증의 혈질이 일단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그 합병증으로 간의 말초모세혈관이 막아서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혈전 어혈이 췌장의 말초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피가 돌지 못해요. 그래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그 못 돈 구간 하수도 물이 막히면 그 회전하지 못한 그 고여있는 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해서 이렇게 썩듯이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이되 나타나는 것이 췌장염이다.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신천생리학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결국은 암이 되겠죠. 췌장염이 이제 악화되면. 그래서 암과 췌장염, 이 차이는 뭐냐고 하면 산의 강도 차이예요. 산의 강도 차이라는 건 뭐냐. 췌장의 말초보시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으냐 짧으냐 이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췌장의 말초보시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과연 어혈 없이 막힐 수 있을까요? 막힐 수 없어요. 또 췌장의 말초보시혈관까지 막히려고 하면 많은 어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많은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그게 어혈이 만들어지고, 또 간 기능이 떨어지려고 하면 그 이전에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져야 고지혈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혈액이 뻑뻑해서 그는 피의 유속이 느려지고, 유속이 느려진 데서 산도가 높아지고, 중산의 산화작용이 각 영양분의 피복을 벗겨야 혈액이 엉겨붙어서 그게 어혈이 형성되는 건데, 이거를 약 먹는다고 신장과 간이 회복돼서 혈액이 맑아질 수 있을까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그러면 죽이는 약을 먹인다고 해서 신장, 간, 췌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성과 급성은 차이점은 뭐냐? 급성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으로 혈액이 오염돼서, 그러니까 오염됐다는 건 산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산도가 높은데 그 중에서 피가 돌긴 도는데 유속이 느려서 산도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산도가 높아짐으로 발생하는 것은 급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피만 맑아지면 원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혈이 췌장의 말초보시혈관을 막아서 아예 피가 못 도는 걸 우리가 만성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 이 생리학이 그동안에 제가 35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심장에서 오는 병, 신장에서 오는 병, 간에서 오는 병 치료 잘 됩니다. 근데 효능이 좀 떨어지는 게 췌장하고 담낭에서 오는 병들이 좀 효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 인체 구조상 수축 팽창, 운동량이 많은 장기는 어떤 해독제나 그 어혈을 분해시키는 성분을 이렇게 투여하면 이게 분리가 잘 돼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장기는 약성을 그 말초보시혈관이 막힌 때까지 도달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에까지 그 침투시키는 게 많이 막혀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서 치유율이 떨어지는데, 피는 돌지만 혈액이 혼탁해서 산도가 높아서 피의 유속이 가장 느린 데서 염증이 발생했다. 이제 이런 것까지는 치료가 쉽거든요. 그래서 암보다는 염증이 혈관이 좀 적게 막혔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염증까지는 우리 방법으로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췌장암은 우리 방법으로 해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떨어진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된다 소리 아닙니다. 이 신천생리학은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췌장염 하면 췌장에서 나는 염증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체에 어느 부위에 염증이 생겨도 그 염증의 원인 물질은 현대의학이 염증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게 신천생리학에서 얘기하는 강산입니다. 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샘말로 제가 쉽게 표현하면 피가 썩은 게 강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피가 처음부터 썩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는 어떻게 되냐? 저는 그냥 약산, 중산, 강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간다. 근데 이때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어혈이 급속도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서 특정 부위의 혈관을 집중적으로 막아버리면 그 부위만 피의 유속이 느리면 그 피의 유속이 느린 부위만 산도가 월등히 높아져요. 그래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강산의 산화작용의 그 화학 반응이 주변 조직을 녹이는 게 우리가 현대의학이 얘기하는 염증 물질이다. 그러니까 몸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신천생리학 시각으로 진단을 하면 피가 썩어서 오는 병이다.
그러면 이런 병이 오는 사람은 췌장염만 있겠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아니면 당뇨, 이런 합병증을 다 가지고,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 이런 사람들이 좀 오래 가면 갑자기 혈액암도 올 수 있고, 심부전증도 올 수 있고, 뇌경색도 올 수 있고, 어떤 병이든지 어떻게 보면은 염증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인체의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많은 시간이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2, 30분 만에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TV를 언뜻 보니까 염증성, 그러니까 이제 천식 환자가 몸에 염증인자가 많다 이거예요. 염증인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수면 중에 호흡곤란이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살이 막 쪄가지고 막 비만이 된다든가, 또 얼음을 복용하지 않으면 몸이 열이 안 돼서 얼음을 막 먹어야 몸을 견딜 수가 있다. 체지방이 막 갑자기 누적이 된다. 갈수록 또 심해지는 호흡기 질환들, 자가 면역기능이 약화된다. 또 시력이 저하된다. 피로감, 우울증, 만성 낭포증, 이제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 암, 이제 이런 증세에 대해서 아침에 이런 방역을 해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끊어서 보는 시각으로 이런 병들을 현대학에 과연 치료할 수 있을까? 저는 나한테 그냥 한마디로 NO 그럽니다. 현대의학 시각으로는 이런 병 절대 완치 못해요. 완치라고 하는 건 약을 먹으면서, 제가 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답답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저는 혈압도 정상이고요, 고지혈증도 정상이고요, 모든 거 다 정상이, 아픈 데도 없고 다 정상인데 몸에 혹이 생겼대요. 정상일까요? 현재 자신의 건강은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약을 먹는 걸 다 중단하고 적어도 10일, 15일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재 상태가 자신의 건강 척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약을 먹고 있는 동안, 내가 아프지 않고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도 그 병을 오게 한 원인 단계는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약의 가지수나 양을 늘려야 되지 완치라고 하는 건 없어요. 현대의학으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데, 현대의학이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서 자기들 눈으로 보면 그게 옳은데 제 말이 먹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런 병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 이 사람 아침에 TV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천식 환자인데, 이런 뭐 수면 호흡증, 뭐 비만, 얼음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또 몸에 급속이 막 비만이 막 살이 막 찐다, 뭐 저녁에 잠자면 호흡곤란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뭘까요? 우리가 심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도 혈액이 오염될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놈이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응고되면 이쪽이 다 싸면 이쪽 쌌고 이쪽 다 싸면 이쪽 쌌고, 그럼 연쇄적 피가 묻던 합병증들이 계속 일어나서 전체 말초 모혈관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심장의 피를 땡겨도 딸려올 수 없고, 품어도 나갈 수 없으면 심장이 멎어도 죽는 거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이런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은 이미 막힌 거는 녹여서 빼내고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해야 치료인데, 현재 그러한 치료 방법이 있느냐,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느냐 따지면 없다는 거죠. 내가 보면 100명 하면 최소한도 97명은 완치가 돼야 그게 올바른 치료 방법이지, 100명을 해서 3명도 치료 안 되는 것이 이게 과연 완치 방법이냐. 현대의학은 내가 늘 논문에 보고 발다듯이 진단 시각부터 자체가 반쪽짜리 공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MRI 사진을 찍어서 눈으로 보고 혈액 검사를 해서 비정상 수치가 잡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질의 세계, 즉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자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 방법을 찾으니까 어떤 병도 한 번 진단을 받으면 다 만성병이지 완치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생리학은 뭐래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힘이 들어도 치료가 되고 나면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것이 10년, 20년 유지돼야 그게 치료가 된 거다. 약을 먹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치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몸이 치료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는 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게 재생복원의 치료 효능이거든요. 이러한 치료 효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치료 방법은 다 임시방편, 학문이지 현상유지를 위한 노력이지 치료의 노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화 가시는 분들이 제발 좀 어떤 고정관념의 악몽에서 좀 깨어났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만이나 췌장염 이런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강산혈질이 된 것을 피를 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병, 현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염증 인자가 몸에 많은데 그 염증 인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이 실전 생리학에서 주장하는 강산이다. 강산은 피가 썩은 걸 얘기하는 거다. 한 몸이라도 혈관이 많이 막힌 데는 더 많이 썩었고 산도가 높고 피의 유속이 빠른 데는 적어요. 이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피의 유속이 느려지려고 하면 혈관이 막혀야 되고 피가 못 돌 정도로 많이 막히려고 하면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져야 되고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그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이렇게 크게 입으니까 배가 나와 있는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보면 늘상 그런 얘기 하죠. 몸이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는 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에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간 기능이 떨어진 줄 알아라. 그래서 간경화나 간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기에 죽을 때 전부 배가 뻥고 나와서 복수가 차도 죽지 않다냐.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길어요. 근데 그거를 다 빼고 헤드라인만 얘기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살이 찌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만 요것만 하면 이게 헤드라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시력 회복한다고 지금 8번을 사회를 들어가서 지금 8번을 요즘 사회를 하거든요. 근데 8번은 신간혈이란 말이에요. 8번을 빼니까 배가 자꾸 들어가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배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다가 뭐가 떨어지면 배에서 다 받쳐주는데 배가 쏙 들어가니까 이제 아래 바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받침대가 없어지니까 이제 바지를 버린다고 하면서 이제 웃고 마는데 8번을 빼는데 배가 들어간다는 얘기라. 그게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강의 주제는 췌장염인데 췌장염이나 신장염이나 간염이나 류마티드 관절염이나 백혈병이나 신부전이나 혈액암이나 다 피가 썩어서 혈질이 산화돼서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그래서 현재 난치병의 모든 원인 물질은 강산이 원인 물질이다. 강산이라는 말 뭐냐? 쉬운 말로 하면 피가 썩어서 그렇다. 우리 인체는 모든 생명체는 살아서 활동하는 생명체예요. 사는 생명체는 어때요? 첫째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숨을 쉬어야 돼요. 혈액을 통해서 영양공급, 산소 공급을 받는데 피가 썩어버리면 그 속에 산소가 존재할까요? 영양분이 존재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산소가 부족하고 산도가 높아서 예를 들어서 산소가 부족하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또 산소 부족은 몸에 자동차로만 매연, 산도를 더 높이게 하고 고지혈증의 혈진은 또 혈관을 막아버리고 또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주변 조직을 녹여버리면 어때요? 류마티드 관절염이 되는 거죠. 영양분을 다 녹여버리면 빈혈을 되고 뼈를 녹여버리면 골다공증이 되는 거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그게 암이 되는 거고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면은 그거는 백혈병도 되는 거고 또 영양물질이 녹아서 없어지거나 응고되면 그게 혈액암이 되는 거예요. 병을 바라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강산을 해독하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전에는 절대 치료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끊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급성 췌장염은 배와 등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자, 배와 등에 통증은 왜 왔을까요? 통증의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일 때 오는 통증, 또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근육이 이완되지 않는 근육을
움직일 때 통증.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췌장에서 염증은 왔지만 이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염증을 치료할 수 없는데 지금 현대의학이 몸에 염증자가 많은 사람이 예? 쉽게 얘기하면 수면 중에 호흡곤란도 오고 비만도 오고 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재 난치병의 모든 병들이 이렇게 우주증처럼 어쨌든 종합병원처럼 많이 생기는데 그걸 하나씩 따로 대응하는 방법 가지고 치료가 되겠냐고 얘기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간 기능 떨어질 수 없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혈이 생길 수가 없고 어혈이 혈관을 막지 않으면 피가 못 돌 수가 없고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져야 고인물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듯이 산도가 높아져서 이런 병들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눈으로 봤으니까 그거 죽이는 약 쓰고 그거 죽이는 약 쓰면 신장과 간은 어떨까요? 더 망가지죠. 가만히 갈수록 치료한다고 목적은 치료 목적이지만 결과는 어때요? 모든 병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제가 보면 현대화가 실직 깝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심천생리학을 연구하려고 하면 저녁에 잠이 안 온다? 심천생리학이 더 어떻게 얘기해요? 잠 안 오면요? 숨이 안 쉬지고 답답할 때는 5번 30번 빼보세요. 숨이 잘 쉬지나 안 쉬지나 잠이 잘 오나 안 되나 망상이 일어나면서 잠이 안 온다? 1번 9번 빼보세요. 몸이 깔아지면서 잠이 안 온다? 8번 빼보세요. 치료가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천식 하나만 놓고 보면 제가 그러죠. 10명 하면 9명 반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천식 현대의학이 약 10년 먹는다고 완치될까요? 20년 먹는다고 완치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과학적 입증은 수없이 나타났어도 그거 완치된다는 입증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돼. 악화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 5번, 32번, 4번, 18번 빼봐요. 치료되나 안 되나? 우선 됩니다.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재발 안 하려고 하면 어디 빼면 될까요? 8번 빼면 돼요. 단지 뺄 때 어혈이 나와주느냐. 어혈을 빼내고도 체력이 어떻게 하면 체력이 피가 부족해서 오는 합병증을 막느냐. 이것이 이제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게 보사의 균형이고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의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쉽지도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치료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백혈병, 혈액암 이걸 심천생리학하고 현대의학하고 노벨의학상 받은 사람 100명하고 나한테 교육 한 달 받은 사람하고 치료하라고 그러면 나하고는 경제 상대가 안 되고 나한테 한 달 배운 사람 치료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옵니다. 왜냐? 기존 방법은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 내 몸의 산도가 높아서 산도가 높으면 어때요?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지겠죠.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 부족은 어때요? 항체가 힘을 쓸 수 없는 환경이 돼요.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 죽이는 건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혈액 속에 피를 맑게 해서 산소 포화도를 높여서 항체 스스로 힘을 쓰게 하는 거. 그리고 현대의학은 내 몸이 못하는 것을 약의 강경으로 대신하는 기능으로 발달했지 내 몸 스스로 하게 하는 치료의학은 현대의학은 유치원생 수준을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심천의학과 생리학의 차이점은 뭐냐? 심천생리학은 모든 병이 오면 내 몸 스스로 그 병을 이기게끔 하는 치료 방법으로 접근이 되는 학문이고 현대의학은 내 몸이 망가진 건 그대로 놔두고 몸이 못하는 걸 약이나 기술, 수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현대의학이니까 어떻게 이거 심천생리학하고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교하는 자체가 자존심 상한다고 해요. 아마추어들이 그런 공부 안 하고 일반 의술에 깡통인 사람도 나한테 한 달만 배우면 고혈압, 당뇨 지금 언급한 병은 한 달만 배우면 고쳐. 그게 저도 답답한 면이 그런 게 있어요. 심천생리학의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사회요법이 200시간이고 처방하기 200시간인데 이 400시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밤낮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이 길으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선생님 20분 만에 얘기해 주세요. 길으면 30분 만에 끝내주세요 하는데 내가 몇십 년을 공부한 걸 20, 30분 만에 어떻게 끝나고 우리 몸은 예를 들어서 암이 있으면 암 하나만 있을까요? 암 오기 전에 이미 만성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암이 오지 아무 병이 없고 암만 오는 이유는 없어요. 항상 적은 병이 차츰차츰 커져도 큰 병이 오지. 그래서 암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암 환자가 그 전에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치료가 되면서 암이 치료가 되는 거지. 암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면
췌장염이 있으면 몸에 고지혈증, 신장과 간이 고쳐져야 췌장의 염증이 치료가 되는 거지. 다른 건 그대로 놔두고 췌장염만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라. 그래서 제가 보면 세상이 참 답답하고 한심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내가 너무 아는 게 많이 알고 있는 게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이 강의는 어차피 이제 짧은 강의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의 건강 관리 스스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돈 몇 푼 주면 병원에서 고쳐주겠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술 자체가 지금 현대의학이 고혈압을 고치고 당뇨를 고치고 췌장염을 고치고 그걸 예방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내 몸 스스로 혈압이 올라가면 내 몸 스스로 안 올라가게 해줘야 돼요. 또 당뇨가 있으면 내 몸 스스로 인슐린을 생산하게 해줘야 되고, 피가 걸쭉해졌으면 내 몸 스스로 그걸 맑게 유지해주는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야 그게 완치가 되는 거지. 몸이 망가진 걸 그대로 두고 내 몸이 못하는 걸, 장기가 못하는 걸 약이 대신하는 의술로 어떻게 그게 치료 의술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 얘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생리학에 대해서 유튜브 자꾸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럼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염증은 췌장염을 비롯해서 갑상선이든 류마티드 관절염이든 혈액암이든 뭐든 양약으로 잔뜩 들어부숴서 완전히 혈액을 생산하는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에 우리 방법으로 하려니까 피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고생이지. 여러분들 지금 보는 제 모습이 있죠. 요즘 저 사열 본격적으로 합니다. 제가 어제 몇 그램 뺐느냐? 한 600g 뺐습니다. 요즘 평균 일주일 간격으로 어제이 한 300g 빼면 안 나왔다고 표현하고 한 400g 빼면은 그런 대로 나왔네. 이제 500 이상을 빼면 오늘은 많이 나왔네. 이래요. 근데 이렇게 빼는 거를 1년 정도 빼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원리를 안다고 하면 피가 만들어지는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사회라는 거와 그냥 빼기만 하는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는 양이 적으면 5년, 10년을 빼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사혈요법을 제대로 알면 이게 병이 악화되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내 몸에 혈액이 응고되는 속도가 악화되는 속도입니다. 또 혈액이 빨리 응고돼서 어혈이 많이 생기려고 하면 혈액이 그만큼 오염돼야 돼요. 오염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많이 망가질수록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게 어혈이 만들어진 게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해답이 있어요.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주고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하면 어떨까요? 세상은 달리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거지. 자신의 공부가,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백혈병, 혈액암 이런 병도 못 고치면서 제발 자신이 최고라는 착각 좀 그만하십시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 말이 좀 지나쳤나요? 저도 짜증나면 하고 싶은 말 해야지. 네. 여러분들 오늘 반갑습니다.